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자 소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자란 자본의 사용 대가로 원본 금액과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대여의 명칭이 예금, 할부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등 그 명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이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는데, 자금의 이용 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유사 이자를 포함하며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과세 대상 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하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은 그 형태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여 해당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하듯이 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어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한 만큼 해당 규정들은 예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의 종류를 보면, 금전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 등으로 인한 이익,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성에서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있으며, 금전 대여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 소득으로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 있으며,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로서의 유사 이자도 이자 소득으로 규정하며, 상기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여, 이자가 발생시키는 거래뿐만 아니라 이를 파생상품과 결합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이자소득은 다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과 같이 비과세되는 것들이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만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 화면에서 볼 예정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하는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공익신탁의 경우 해당 이자소득만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신탁이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소득은 화면과 같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보면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장기주택 마련 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장기 증권 저축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장기 주식형 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증권 투자 신탁에 대한 비과세 등,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장기 주식형 저축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장기 회사채형 저축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녹색저축에 대한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한 이자, 장병 내일준비 적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어 그 조건이 가입 조건 혹은 투자 조건, 투자기일 조건, 나이 조건, 금액 조건 등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각 조문을 보아 조건을 확실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강의에서 설명했던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소득을 합해서 이자 소득을 계산하는데, 그러려면 이자 소득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를 수입식이라고 합니다. 이자 소득은 이자를 실제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아니고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하여 이자 소득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듯이 명칭은 달라도 대부분 이자 소득을 받기로 한 날을 그 수입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로,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채권 또는 증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약정에 의한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하고 있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기일로,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초과 반환금의 지급일로, 그리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로 하고 있고,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약정에 의한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그리고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실제 이자를 받는 날, 즉 수취일을 수입 시기로 하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의 귀속자를 이자 지급 시에 알 수 없어 그 지급을 받은 날을 귀속 시기로 하여 귀속 시기로 하고 있으며, 통지 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의 이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인출일로 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와 관련되어 있고 발생 건수가 많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구체적으로 알기엔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드는 예금 등은 그냥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날을 그 수입 시기로 합니다. 즉,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담금에서 발생한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해당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 소득 금액의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소득이 바로 이자 소득 금액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조합 지출 비용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특수한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의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하는 방식과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하는 방식은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합계액 금액 전체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하고 있고, 국외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금액 계산 시 무조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금융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방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것이 있는데, 우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원 보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한 후 분리과세하고,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은 42%의 세율로 원천 징수 분리과세하고, 실지 명의에 의해 거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90%의 세율로 원천 징수 분리과세하며, 직장 공제 외 초과 반환금은 화면에서와 같이 계산한 산출세액을 원천 징수 후 분리과세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연분연승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이자 배당 소득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 분리 과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은 상품별로 시기, 원천징수, 세율 등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이자소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고, 세금의뢰 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로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9%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9%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상기 분리과세에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이자 배당 소득은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되는 소득 외의 이자 배당 소득으로서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이자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되는 이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천 징수된 것으로 분리과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자 소득의 범위, 과세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